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CT를 찍었어요. 근데 비중격을 상태를 봤더니만 비중격이 굉장히 휘거나 굉장히 얇거나 굉장히 이제 양이 별로 없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귀형고로도 많이 하는데 환자가 좀 오똑하게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귀로는 오똑하게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은 애 기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 수술하거나 뭔가 좀 안에 좀 중요한 수술했을 때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. 왜냐면 결국에 실밥이 터지는 것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. 왜냐면 압력 차이가 나면 이제 실밥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코에는 압력이 없어요. 코에 무슨 압력이 있겠어요?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, 저는. 네. 만약에 코가 건조했을 경우에는 코피가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. 그거는 수술이랑 상관없이도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코수술이라는 거는 열잖아요. 그러면 많은 혈관들이 이제 잘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의사가 수술에 지혈하는 과정에서, 지혈이라는 게 완전히 혈관을 닫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혈관의 입구를 막아주는 건데 2주가 됐어도 그 혈관이 다 막힌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좀 힘을 줬어요. 얼굴에 힘을 주거나 뭔가 바닷물에 들어갔거나 외부 압력이 있을 때는 얼굴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지혈했던 혈관이 터질 수 있거든요. 그럼 피가 날 수 있어요.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항상 3개월 조심하라고 합니다. 예, 3개월이 가장 그 크리티컬한 타임이기 때문에 3개월 조심하면은 나머지가 편하다. 재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비중격 만곡증인 수술을 예를 들어보면요,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거를 수술할 때 안을 들여다보면요, 우리가 숨구멍 쪽만 휘진 않았어요. 대부분 깊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뼈가 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비중격을 가운데로 옮겼어도 일단 깊은 베이스가 휘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. 두 번째, 우리가 하비갑계 수술하잖아요. 하비갑계 수술을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발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. 우리 하비갑계는요, 비주기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하비갑계는 4시간마다 이제 크기가 커졌다 뭐 작아졌다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CT상으로 찍었을 때 하필 그때 하비갑계가 작았을 때 의사가 판단했을 때 얘 여기는 줄일 필요가 없겠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그게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이상하다, 수술했는데 왜 코가 막혔지?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재발했다 느낄 수 있는 거고요. 실제로 수술한 부위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절제술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잘리기 때문에 나중에 빈코증후군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요즘엔 다 고주파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한 부위가 재발했을 때는 한 2-3번 정도 더 고주파를 하는 걸로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코에 관한 Q&A를 몇 가지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.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브제 성형외과 이경무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